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오승준 수리논술팀에서 인하대 파이널을 맡고 있는 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2020 인하대 논술로 가자. 인하대 논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인하대 논술 전형에서 반영 비율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70% 그리고 학생부 교과 30%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논술이 70점, 교과가 30점. 네, 1000점 만점이다 그러면 논술이 700점, 교과는 300점. 네. 실제로는 1000점으로 계산하죠. 네네, 실제로는 1000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반영 비율, 교과를 이제 반영하는 방법인데요. 교과 성적 이제 등급별로 이제 점수가 이렇게 되네요. 네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점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학생부 교과가 30%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300점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근데 이제 9등급이 이제 빵점이 아니라 이제 기본 점수 100점이 있어서 이제 9등급이 100점, 그리고 1등급이 300점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등급부터 이제 한 6등급까지는 이제 점수 감점이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제 7등급은 이제 좀 감점 폭이 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6점 몇 등급까지는 있긴 있는데 이제 7점 몇 등급이나 이제 8점 몇 등급 그런 학생은 이제 최근 3년 동안은 이제 없는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논술 전형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 자료가 있죠. 네네, 그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요게 이제 1000점 만점에서 네네. 교과 3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이제 점수 분포죠.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6등급이다 그러면은 284점이니까 16점이 감점이 되는 거죠. 네네, 1등급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논술이 네. 700점이니까 네네. 이걸 이제 저는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100점 만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1등급이면 30점인 것이고 네네. 6등급이면 28.4점이니까 네네. 1.6점 감점이 되는데 네네. 논술 점수는 70점인 셈이니까 그러니까 네. 100점 만점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논술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뭐 내신 그 교과 등급은 뭐 큰 의미는 없다. 인하대 논술 네. 전형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학생부 교과 실질 반영 비율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요게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논술이 700점, 학생부 교과가 이제 300점인데 논술의 이제 기본 점수가 250점이고 학생부 교과의 기본 점수가 100점이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뭐 실질 반영 비율 이렇게 뭐 따로 이제 계산을 해줬는데 뭐 논술을 이제 잘 봤을 때 뭐 교과가 낮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점수 구성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명해 주시죠.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 없는데요. 일반 계열, 그러니까 의학 계열이 아닌 일반 계열은 이제 최저가 없고요.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어, 수학과, 영어, 그리고 과학 탐구 두 과목 중에서 이제 세 개 영역이 이제 각 1등급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과목에 이제 평균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즉 이제 두 과목 다 1등급을 받아야지 이제 한 개 영역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개 과목 네. 평균이니까 네네. 1등급 나오려면 11 나와야 네네. 된다.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의예과 쓰는 학생들은 뭐 요 등급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네네. 그죠? 네. 근데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미적용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성적이 뭐 좀 낮아도 논술 잘 보면은 합격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네네. 네. 시험 문제 구성은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는 이제 총 3문제가 나오고요. 이제 소문안까지 이제 합치면 이제 총 8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요 배점은 이제 수학 100점에 오전, 오후 1, 오후 2. 뭐 딱 정해져 있진 않네요. 대략 뭐 30점, 35점, 35점 이런 식으로. 네네. 네, 이렇게 배점이 된다라는 거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 120분 네. 주어집니다. 출제 범위는 전체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요. 시험 유의사항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흑색 필기구만을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흑색 필기구란 이제 뭐 연필, 샤프, 그리고 이제 뭐
검정색 펜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인펜은 이제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인펜으로 쓰는 학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있나요?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하대뿐만 아니라 네. 다른 대학교에서도 네, 네. 사인펜으로는 이제 쓰지 네. 말라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쓰는 학생이 있긴 있나 봅니다. 네,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사인펜은.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답안을 정정을 할 때 뭐 이제 두 줄을 긋고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정 테이프 지우개가 가능한데요. 요 수정액은 이제 쓰면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제 펜으로 쓰고 수정 테이프로 지우는 것보다는 그냥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라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이 수정액은 왜 불가할까요, 보통? 뭐 이렇게 지우다가 뭐 떡지거나 약간 네. 그런 내용 이게 이제 때문에 답안지끼리 네, 이렇게 이제 붙을 수도 떡지면서 있고. 서로 이렇게 그 답안지가 지워질 수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러니까 관리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연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시험 시간은 120분에 100점, 100점.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에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연습장이 주어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연습장을 이제 따로 준다라기보다는 그 나눠주는 시험지 내에 이제 연습장이라고 이제 어떤 공간이 따로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네네, 넘기다 보면 이제 연습 페이지가 있다. 네, 연습 페이지가 있고 이제 낱개로 연습장을 주진 않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하면 이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험지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항에 답란에 작성을 해라. 그다음에 풀이 과정이나 설명 없이 답만 쓰면 0점 처리된다. 네네. 네. 뭐 논술에 있어서 이제 가장 네. 기본이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뭐 답 점수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답만 쓰면 그 학생이 본인이 푼 건지 뭐 컨닝을 한 건지 찍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논술에서는 답만 쓰면 이제 빵점 처리가 됩니다. 또 0점 처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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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점이 0점입니다. 네, 그 수능 단답형 찍어서 맞추는 학생들이 네, 네. 있습니다. 수능 단답형을 찍어서. 네. 그러니까 논술도 네.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답만 찍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 네. 5 이렇게 답이 네, 네. 그냥 5라고 썼는데 답이 5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점수를 줄 수는 없으니까 답만 쓰면 이제 점수를 안 준다는 것이고 네. 이제 풀이 과정이나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과정을 이제 잘 써야 되겠죠. 네. 이제 풀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되 수식은 반드시 문장 속에 포함시켜라. 어떤 네.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어떤 식이 나오면 그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뭔지 앞뒤 어찌 보면 이제 주어랑 서술어 같은 거죠. 뭐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바에 같습니다. 네, 식으로만 쓰고 네, 네. 끝내면 안 된다. 네, 식만 나열하지 말고. 네. 요게 이제 답안지 양식입니다. 네, 네. 그 화면에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 이제 자기 수험 번호, 생년월일 이제 쓰는 칸이 있고요. 여기가 문제 1번. 1번, 네. 여기가 문제 2번. 네. A3 크기일 것으로 생각이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A3 크기를 이제 이렇게 한 반 정도, 그 정도의 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문제 3번. 이 난에는 아무것도 쓰지 마시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죠. 쓰면 이제 네. 광탈인 거죠. 네. 그래서 문제 3번은 여기에다가만.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풀다가 칸이 모자라서 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라는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2018학년도 입시 결과 그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좀 네. 설명해 주시죠.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총 3번을 쳤는데요. 이제 오전, 오후원, 오후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시험 친 학생들의 이제 결과인데요. 이제 내신 등급과 이제 논술 청점 둘 다 이제 평균과 이제 최저점을 발표를 했어요.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신에 이제 영향력이 크지 않는데요. 보면 이제 합격생이 이제 최저가 이제 6.36, 6.61, 즉 이제 6등급 학생들도 이제 합격을 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점수가 이제 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60점에서 70점 정도 선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최저는 이제 50점에서 60점 정도면 이제 합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네. 최저를 잘 발표를 안 하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평균 점수만 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최저라는 것은 컷인데, 네.
이 컷을 이렇게 이제 발표해주는 이런 게 이제 진짜 성의 있는 학교죠. 네. 그러니까 6등급이더라도 논술 네. 자신 있으면 우리 학교 지원해도 네.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신 최저 컷이 6.36. 보통 이제 그 논술 전형 쓰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 평균이 뭐 한 3등급, 이제 4등급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많이 썼다라는 얘기고, 최저가 내신이 6.36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꼭 6.36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6.36은 돼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상관없다. 네, 상관없다. 사실상 논술 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됐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점 문제 최저가 56점, 51점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점수가. 네, 이제 최저 컷이 이제 51점. 네. 네, 인하대가 원래 이제 2016년, 2017년 이제 쭉 이제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는데요. 네. 2018학년도 이제 5점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네. 상당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논술이 700점에 네. 기본 점수가 몇 점이었죠? 250점. 250점이었는데 네. 요 점수라는 거는 100점 만점. 네, 그죠?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서 요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네. 네. 요 점수는 이제 기본 점수가 반영이 안 된 네, 네. 순수하게 이제 100 지르면 빵점이고 이제 다 맞으면 100점인 네. 그 점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학교에서 이제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요거는 100점 만점의 점수고 네. 이제 요 점수를 이제 기본 점수 250점에 700점으로 다시 환산하는 것이고 네. 요거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합격생들의 평균이 요렇다라는 거고 최저 컷이 요렇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네네. 네. 근데 요게 오후 1로 가면은 최저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네, 오후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출제되었던 인하대 논술 문제에 비해서 이제 많이 쉽게 출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러 현상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네.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도 쉽고 이제 아무래도 최저가 없다 보니까 좀 컷이 좀 높게 형성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저가 이렇게 높은데 이제 그 내신 등급의 이제 최저가 이제 뭐 4등급, 5등급 이런 걸로 봐서는 또 이제 내신 등급이 또 영향력이 없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내신은 별 상관이 없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쉽다 보니까 최저 컷 평균도 그렇고 네. 이제 최저 컷도 상당히 이렇게 올라간 형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런 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되겠죠. 네, 2018년 네. 학년도 이제 오후 원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제 난이도 조절 실패. 네네. 저는 이제 난이도 조절 네.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까지 이게 이제 쉬운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세 개 다 쉬운 문제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후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 다 좀 난이도가 평이했고 약간 수능 유형이랄까 학생들이 좀 많이 접해봤던 약간 네. 그런 유형이 섞여 있어서 네.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후 1이죠, 전부. 상당히 이제 최저 자체가 네. 높게 형성됐다. 내신 등급은 상관없다. 네, 네. 이렇게 보겠고 오후 2입니다. 요거는. 네. 네. 오후 2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난이도가 오후 1에 비해서는 좀 이제 좀 더 어렵고 오전에 비해서는 좀 이제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최저가 약간 적절하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가 이제 뭐 65점에서 한 75점 요 정도 선이고요. 평균이 이제 한 7, 80점.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신 등급도 이제 크게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는 오전 1하고 오후 1하고 오후 2하고 네. 조금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었고 네네. 그 최저 그 양상도 조금 다른데 네. 일단 오후 1 이제 요 문제를 보면 이제 상당히 좀 평이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계속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요번에 이제 시험 본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요번에 시험 본 학생들 이제 어려웠다고 네, 이제 조금 좀 까다로웠다고 까다롭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네. 이제 요거는 약간 난이도 네. 실패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제 요때처럼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네네. 약간 좀 까다롭게 네. 출제된다. 네. 네. 근데 이제 난이도는 좀 그때그때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의 난이도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주로 좀 그 인하대 수리 논술 문제는 어떤 단원에서 많이 나왔나요? 인하대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당히 다양한 단원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수원 수투에서도 이제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긴 있는데 인하대는 이제 전 단원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 수투에서도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확률 통계. 근데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는 좀 확률 통계에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18년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해에는 이제 약간 미적 기백 쪽에 약간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단원에서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 이전 그 기출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인하대는 워낙 다양한 단원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확률 통계도 이제 꾸준히 좀 많이 나왔던 단원이고 네. 그리고 뭐 미분 미적분 네. 1도, 네. 미적분 2 골고루 나오네요. 네네. 출제는. 네네. 네. 미분 적분은 이제 네. 워낙 이제 사실 뭐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미적이랑 기백은 기본적으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도형, 공간 벡터에서도 6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으니까 인하대 논술은 골고루 출제가 된다. 네, 매년 이거 한 번도 다 빠짐없이 거의 네, 네. 나오고 있어서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교과 이제 골고루 좀 출제가 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하대 수리 논술의 특징과 대비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인하대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와 출제 유형이 이제 모두 다양한데요. 그리고 한 문제가 이제 세 개 정도의 소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하고 또 배점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점도 낮고 처음 1번 문제가 안 풀리면 학생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풀리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제 다음 문제부터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이제 먼저 풀도록 하시고요.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1번인데 그리고 배점도 낮은데 안 풀리면 학생들이 당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를 제가 시험지를 받아보면 오히려 이제 배점도 안 크고 1번 문제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꼭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칸도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 1번, 2번, 문제 3번. 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라. 네. 그리고 이제 또 유형으로는 이제 증명 문제 그리고 증명의 결과를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제시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푸는 문제 그리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는 문제 등 이제 유형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하대 이제 최근 3개년 기출을 꼭 풀어보시고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출도 문제 양이 많고 그리고 모의도 이제 문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인하대가 이제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학생들이 이제 모의랑 이제 기출로 이제 연습을 꼭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상당히 많이 발표합니다. 네네. 네, 기출 문제와 모의 논술 문제를 충실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증명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네. 네, 우리 수능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또 증명 문제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 문제도 증명하는 방법, 논술하는 방법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증명의 결과를 활용해서 푼다라든가 제시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푸는 문제 이런 것도 좀 수능에는 없는 유형이잖아요. 네. 제시문을 활용하여 푸는 수능에서 뭐 제시문이 나오고 제시문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술에 독특한 그러한 유형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하대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좀 연습을 해야 된다. 네. 네. 또 뭐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수능 출제 범위에 있지 않은 뭐 수원이나 수투에서도 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전 범위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 논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인하대 그 우리 목표로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인하대 논술 어떻게 이제 준비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인하대 이제 준비하시는 학생들 이제 9월에 이제 인하대 원서 쓰시게 될 텐데요. 그럼 9월 전 지금부터 이제 오승준 선생님의 이제 정규 커리큘럼, 정규 과정 이제 공부하시고요. 9월에 이제 원서 접수. 실제로 이제 인하대를 딱 쓰게 되시면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양도 많고 이제 모의 문제도 많아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그냥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집어주는 거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를 준비하신다면 꼭 인하대 파이널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박진환 선생님의 인하대 파이널 강의를 듣고
인하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은요, 2019 논술의 길. 요게 제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뭐 올해의 논술 전형을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예,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한 그 요약, 그 다음에 그 합격자들의 평균 논술 성적, 대학별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들 모아놓은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논술 전형 그 보면은 요약해놓은 표, 그 다음에 전공별 논술 모집 인원, 올해 입시에서 상당히 알찹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듣고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한 선배들의 합격 후기가 수록되어 있는 그 자료집이거든요. 자료집인데 이 TCC 영상을 이제 보는 학생들 그 댓글 창이 있습니다.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하대 설명이었는데 인하대 내가 인하대 논술 전형을 통해서 꼭 합격하겠다. 그러면 이런 의지나 자신의 결심을 밝혀주신다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요 논술의 길 책자를 보내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인하대 준비하는 학생들 올해 열심히 준비해서 자신의 목표 꼭 이루시기를 응원하면서요. 오늘 인하대 논술 전형에 대한 그 분석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인하대 논술로 가자!